안녕하십니까, 주식쟁입니다. 동방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동방 지금 주가 흐름이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주 긴급한 구역에서의 주가 흐름 나오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분석이 제대로 되어야지만 향후 주가 흐름에 대한 대응 전략이 세워질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잠깐 여러분들에게 빨리 부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이거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아주 사소한 배려예요. 근데 저에게 어마어마한 큰 힘이 됩니다. 이 큰 힘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노력을 또 베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버튼이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부탁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동방의 주가 흐름 상당히 큰 특징 포인트가 아침장 초반에 나왔습니다. 일단 아침 주가가 지난 장대 양보로 나왔던 상한가, 이 상한가를 돌파하면서 시초가가 형성됐습니다. 오늘 시초가가 3,100원대에서 출발했고요. 이와 같은 시초가 상승 출발에는 약간의 배경이 있죠. 한번 좀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에서 그리스 화물선 미사일에 맞아 이 미사일은 후티 반군이 쏜 거죠. 이게 그동안은 미국과 영국의 해군이 후티 반군의 공격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막아왔어요. 미사일 공격이라든가 순항미사일 이런 것들을 다 좀 도중에 격침시키고 격퇴시켰는데, 이번에 지금 홍해 남부 쪽에서 그리스 소유, 몰타 선적의 그리스 소유 벌크선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홍해 남쪽에서. 이게 북상 쪽에 미사일을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보통 미국과 영국의 해군이 그 정도의 압박을 가하면은 웬만하면은 압박에 눌려가지고 잠잠해지는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후티 반군 같은 경우는 이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이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란은 나름대로 중동 지역에서의 맹주 역할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무기 공급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슈의 지속성이, 지정학적 리스크의 지속성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아침 주가 높게 출발한 겁니다. 이 동방뿐이 아니라 물류 관련한, 해운 물류 관련한 모든 그 섹터에서의 움직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흐름들 속에서 우리가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요.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기고 있는 부분이 이 지역인데, 지금 이 지역에서의 분쟁은 사실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종교적 배경을 갖다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종교적 배경이라는 거는 신념에서 비롯한 겁니다. 신념. 이 신념이라는 것은 목숨도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런 그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지속성을 좀 감안해야 됩니다. 지속성 어느 정도 이어질까, 그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거는 이 지속성과 파장을 좀 더 구분해야 됩니다. 이 파장과 지속성은 조금 좀 달라요. 이 파장 같은 경우는 초기에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쟁 발발 초기 얼마나 파장이 컸습니까? 아주 글로벌 정치 전체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불을 당겼죠. 그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큰 파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지속성의 문제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는 거, 선을 그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배경으로 해가지고, 자료로 해가지고 좀 더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묻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식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람들마다 다 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주식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주식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러나 그 모든 이유는 단 한 가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돈 벌려고. 부자 되려고.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하고 계신 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식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결코 그 과정이 평탄치 않다라는 것을 바로 느끼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절박함에 빠진다는 거죠. 오히려 돈을 버는 상황보다 이런 절박함에 빠지는 상황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식쟁이들의 현실 아닌가요? 아마 주식을 조금 해보신 분들이라면 제 말에 아마 100% 공감을 하실 거예요. 시장도 어렵고, 아니면 내 가진 주식이 빠지거나 할 때는 이런 절박한 순간에 항상 빠지게 되는 게 우리 주식쟁이들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쟁이가 여러분들께 주식으로 부자 되는 팁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들이라고 믿고 있고요. 오히려 몇몇 분들에게는 뒤에 행위들이 개별적 분석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 조언이 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 가지 불편한 진실들을 몇 가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혹시 아주 급등하는 패턴에 이렇게 따라 들어갑니다. 고점에. 그래서 크게 물려버리죠. 그래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보셨거나,
고점에 물려서 한참 고생하신 경험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는 매수했는데 아래서 잘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올랐어요, 주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점에서 매도를 못하고 수익을 챙기지 못해서 도로 이렇게 제자리로 빠졌거나 아니면 뭐 더 심한 마이너스권까지 밀렸을 때 그런 종목군들 계좌에 한두 개씩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 다들 있을 겁니다. 맞죠? 참 지나보면은 어이없는 실수들인데 그런 실수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 합니다.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그런 실수들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미 습관이 되어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실수를 하는 반복하는 실수들이 매매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를 못합니다.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은 기준 습관도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매매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는데 이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모멘텀이 될 만한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겪지 못한 경험들, 제가 아주 겪었던 특별한 경험을 한번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름 주식을 오래 하셨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만이라도 하신 분들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들을 구경하셨거나 아니면 매수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에코프로나 신성 델타테크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죠.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들. 요즘은 그런 종목들을 템베거 종목들이라고 하죠. 만약 이런 종목들이 에코프로나 신성 델타테크 같은 종목들이 상승에 대한 확신을 주고 거기에 매수 타점까지 명확하게 잡을 수 있는 시그널을 준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사실 그런 기회를 1년에 한두 번만 잡아도 하루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몇 년이면 되지 않습니까? 참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시장에 아주 소수의 투자자분들만 그런 행운을 누리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나 고맙게도 그런 종목들의 대부분은 무언가 다른 패턴의 움직임들을 미리 보여줍니다. 시그널을 준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상승이 나온 종목들, 그런 종목들의 흐름들을 면밀히 들여다본다면 어느 순간 매수를 해야 되는 신호들이 등장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징후들을 신호탄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신호탄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인을 보내드립니다. 대량 매수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거래가 급증하고 매매 일정 패턴에서 세력의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미세한 시그널이 주가의 흐름에서 포착이 됩니다. 그때 저는 신호탄이 쏘아지고 있구나라고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중에 아무리 뛰어난 관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하더라도 시장에 2,000개가 넘는 종목들 전부 체크하면서 매 순간 명확한 시그널을 잡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마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좋아졌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작업들, 그런 움직임들을 자동적으로 체크하고 잡아주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시장의 움직임과 그에 따른 개별 종목들의 흐름들을 구성된 로직으로 체크하고 분석하며 그 중에 매수 가능한 소수의 종목군을 수집하여 타겟군을 형성합니다. 그런 다음에 해당 타겟군 종목들 중에서 실제 최적의 매수 타임을 보여주는 종목들을 재차 선별합니다. 그런 믿기 힘든 그런 과정들이 우리 바로 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한 실제 매매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리 가지 말고 방금 전 말씀드린 종목인 에코프로나 신성 델타테크 같은 종목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구독자님들께 실존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보낸 내역이 기록되고 있는 문자바다라는 사이트인데요. 네이버에서도 검색이 됩니다. 전송 내역을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제목이 나오죠. 주식쟁이 2월 대박주 매수 에코프로. 자, 매수가 15만 8천원 16만 원 구간 3회 이상 분할 매수 비중 30%, 1차 목표가 32만 원, 중기 목표가 48만 이상. 내용이 이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목표가 도달 시 자유매도 진행하시고 대응 전략 변동 시 긴급 문자 발송 예정. 이렇게 상세한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발송 일자를 보겠습니다. 2023년 2월 7일 12시 반에 이 문자를 발송했고 전체 365분께서 이 문자를 수신하셨습니다. 자, 성공이죠. 365건. 자, 그럼 다음 종목인 신성 델타테크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문자바다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주식쟁이 단기 대박주 공략,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문자 내용을 보여드렸고요. 종목명 신성 델타테크, 매수가 14,500원, 15,000원 구간 분할 매수 비중 30%, 역시 30% 잡고 왔습니다. 1차 목표가 3만원,
1차 목표가를 이렇게 좀 친절하게 전해드렸고요. 목표가 도달 시 50% 보유 물량의 50% 자유매수 진행, 절반만 팔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2차 목표까지 보유, 그리고 2차 목표가 별도 문자 발송해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발송일은 정확하게 2023년 7월 31일 오전 10시입니다. 이때는 오전 10시에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고, 전체 전송 건수는 413건, 총 413분의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문자를 수신하셨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절반에 대한 대응은 어떤 식으로 전개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문자바다라는 사이트에서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주식쟁이 신성 델타테크 긴급매도라고 이거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실시간 대응으로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신성 델타테크 종목명, 그리고 매도가 55,000원. 자, 14,500원, 15,000원대 잡은 겁니다. 이게 나머지 50%를 전량 매도하는 문자를 보내드린 겁니다. 그리고 수익 축하드립니다. 당분간 현금 보유하시고 다음 종목, 공략 종목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날짜는요, 2023년 8월 17일 10시, 오전 10시입니다. 시간 이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전송 건수는 488분. 기간 동안 좀 구독자분들께서 누르신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자 메시지를 받으시고 에코프로나 신성 델타테크를 갖다 공략하신 분들,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실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죠. 에코프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이런 상승, 2023년도에 시장의 황제주로 군림하면서 10만원대 이전 주가가 15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기염을 토한 그런 종목이죠. 자, 신성 델타테크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종목을 어디서 공략했는지를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시점을 확인해 보자면, 제가 이 종목을,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공략한 시점, 이 캔들상에서 제가 공략을 했습니다. 날짜를 보시면 나오죠. 2023년 2월 7일. 그렇죠. 이때 아침 주가부터 높게 출발했고, 거래량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우리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한 종목 선별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 뒤로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자면 실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종목의 주가 흐름이 이 10만원대 주가에서 150만원까지 갔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신성 델타테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사실 시장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종목이죠. 이 어마어마한 상승, 이슈를 타면서 움직였습니다. 이런 이슈 타는 테마 종목까지도 저 인공지능 시스템이 잡아냅니다. 자, 구체적인 시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을 공략한 구간이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날 공략을 해서 1차 목표가 3만원 바로 달성하죠. 바로 달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50%를 이때 수익 실현합니다. 50%를. 2배를 먹었습니다. 2배. 그렇죠? 50%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끝까지 가보자. 그리고 주가는 또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계속 상승 추세를 타면서 급등하는 패턴으로 결국 우리가 마지막 매도 물량 50%를 긴급 매도한 구간이 이 구간이 되겠습니까? 이 십자형 패턴의 캔들에서 저는 아직도 그 당시를 기억합니다. 이날이죠. 긴급 매도 문자 메시지,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 수익 실현하자. 긴급 매도 문자를 드린 그날 캔들이 십자봉이었습니다. 이날 저는 아침 주가 너무 늦게 출발했고, 그리고 위아래로 진폭이 아주 급격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매도 포착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량 긴급 매도 사인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이런 상승, 자, 아주 보수적으로 잡겠습니다. 에코프로에서 한 300% 정도, 3배죠? 3배 정도 잡고, 신성 델타테크에서 1차 목표치에서 다 팔았다고 치겠습니다. 2배. 이것만 먹었어도 곱하기 하면 6배입니다. 계좌가 6배로 불어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진짜 양보해서 추출해낸 수익률입니다. 제가 보내드린 문자 내용대로만 하셨다면, 자, 이런 스토리가 남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나라고 인생 역전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역전 발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인생 역전의 발판. 주식으로 대박 내는데 무슨 자격증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 자격이 있으신 겁니다. 다만 이 주식쟁이를 믿고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는 수고, 그리고 위 번호로 대박 혹은 쟁이 이렇게 문자 하나 보내주는 수고, 이 수고 010-4619-3519로 문자 하나 보내주는 수고, 그거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구독자님들께 에코프로 365분, 신성 델타테크 413번입니다. 돈 받고 리딩해 드리는 거 아닙니다. 특별한 사회라든가 지인이라서 이거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유튜버는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인입니다. 그 인기는 좋아요와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커지는 거고 그 인기로 저도 같이 커가는 겁니다. 그게 제가 유일한 바람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께 더 좋은 종목과 더 정확한 대응 방법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부자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한번 누른다고 세상 안 바뀝니다. 아무리 바빠도 문자 한 통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수고로 대박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잘못된 편견과 이런 귀차니즘으로 대충 넘어가시면은 저는 감히 그런 분들은 주식을 접으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 분들은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주식을 보는 안목이 없으면은 그래서 맨날 소주잔만 비우고 계신다면 적어도 주식을 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을 보는 눈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물고기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력을 회복해서 이렇게 물고기 잡는 법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챙겨가세요. 에코프로나 신성 델타테크는 한 1, 2에 불과합니다. 초단타든 단타든 단기든 중기든 그리고 매매 기법인지 수시로 문자 메시지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귀차니즘에 주저하고 계신 동안에도 어떤 영리한 분들은 주식을 즐기면서 수익률 계산에다가 잠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귀차니즘에 빠지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저 주식쟁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따라오시고 물고기 잡는 법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기본이고 위에 번호 보이시죠? 위에 번호로 4610-4619-3519 쟁이 또는 대박 이렇게 문자 하나 보내십시오. 누가 압니까? 인생 바뀌는 건 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흐름 한번 좀 면밀히 보자면 현재 거래량은 800만 주가 좀 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제 거래량 2,400만 주, 오늘 800만 주. 지금 장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거래가 실렸죠. 위 이유가 있습니다. 위에서 갭상승 주었던 주가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물량 공세를 많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유를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거래량이 강하게 수반되었던 이때 4천만 주 넘게 터졌던 그런 캔들은 이런 모양입니다. 윗꼬리 달린 양봉. 그리고 정작 상한가 장대 양봉 나왔을 때 이 갭상승과 함께 거래량 그때 2,900만 주가 좀 넘었습니다. 3천만 주 정도가 수반이 되었죠. 그리고 어제는 2,400만 주 정도 이런 거래량이 형성되었는데 이 당시에 어떤 분위기로 주가가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지 그리고 오늘 왜 이런 급등한 출발한 주가가 이렇게 음봉을 맞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분봉 차트로 그 당시의 분위기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야겠죠. 이날입니다. 이날 4천만 주가 넘게 터진 거래량이죠. 11시 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래가 수반됐어요. 이때 동방도 물류 쪽으로 테마를 합류했습니다. 합류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면서 거래가 상당히 실리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날 4천만 주가 터졌어요. 4천만 주가 넘게. 근데 그 다음날 어땠습니까? 그리고 이날이 상한가를 친 날입니다. 상한가를 친 날. 근데 이날 보시면은 여러분들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은 아침장 초반에 이렇게 강하게 쳐올렸어요. 이 대량의 거래가 수반되면서 어마어마한 거래가 실렸죠. 그런데 10시 이후에는 전혀 거래가 수반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날 형성된 4천만 주의 거래량, 이 4천만 주의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전혀 녹아나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때 좀 나오면서 물량들이 좀 계속 치고받고 하면서 이때 거래량을 소화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발판, 물량 소화를 다 해버릴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날 거래량은 물론 3천만 주 정도 쳐졌습니다. 3천만 주 가까이. 이때 오전장 초반에 다 터진 겁니다. 그 다시 말씀드리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어제 흐름을 또 보자면 이날이 또 어제의 그 흐름입니다. 보시면 근데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어제는 또 개파락으로 출발했어요. 개파락. 그리고 장 초반에 밀려 내렸는데 이런 흐름 밀리는 모양새가 나왔는데 장 중에 제대로 들어주지를 못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박스권 형태로만 장중 질질 흘러내렸어요. 물론 장 막판에 살짝 들어줬는데 이때 들어줬다 하더라도 아침장 개파락 출발했던 고점까지는 가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결국 음봉 마감했습니다. 물론 거래량은 2,400만 주 정도 터졌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날 4천만 주가 터진 거래량이 사실 이날도 아침장 초반에 개파락하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아침 초반에 개파락하면서 팔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지금
구간에서도 이날 들어온 물량들은 다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팔더라도 충분히 팔 수는 있었는데 아직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때 들어온 물량들이 이때 던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왜? 이 상한가를 맛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상한가를 맛봤기 때문에 이 수익을 갖다가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팔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오늘 어떻습니까? 이 상한가를 갭으로 뚫면서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왜? 아까 이슈 때문에 그리스 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미사일이 적중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갭상승 출발한 겁니다. 그때 지금 이런 물량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흐름들은 아주 당연한 겁니다. 아주 당연한 거예요, 사실. 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이때 들어온 분들은 좀 물량을 조금 차익 실현해도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슈가 살아있긴 한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지속성과 그 파장의 크기, 지속성과 파장의 크기는 구분해야 된다. 파급력은. 왜? 지금 현재 지속성은 인정이 됩니다. 이거는 인정이 돼요.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이 파급력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져야 돼요. 왜? 어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전쟁이 변수가 아니라 상수화돼 있어요. 이제 상수화될 가능성이 커요. 무슨 말이냐? 이제 끼고 산다는 얘기예요. 이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영향력이 이제 많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상수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거기서 이슈화 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이미 많은 인명이 살상되고 있고 그렇지만 그쪽에서 보면은 정말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미 상수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도. 이미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저강도 전쟁의 장기화로 가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저강도가 뭡니까? 전쟁의 그 크기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가자 지역을 갖다가 도모하고 하마스라는 그 자기들의 반대 세력을 갖다가 완전히 박멸하기 전까지는 전쟁은 이어가되, 하지만 글로벌적으로 너무나 큰 저항, 비판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계속 인명이 크게 희생되는 것 같다가 막겠다, 그겁니다. 그런 식으로 저강도 전쟁의 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의 이제 흐름이 이제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는 상수화되는 걸 갖다가 더 이상 변수가 아니고 이걸 갖다가 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흐름들이 오늘 아침 주가 갭상승 출발했고 이때 물량들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에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섹터 전체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뉴스들, 이슈들은 계속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 꼭 체크해야 되고요. 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쟁의 혹은 대박 이쪽으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고, 아니면 동방 이거 보내주시면은 제가 자료 계속 같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미 많은 분들이 그런 혜택을 누리고 계세요. 종목이라든가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 그리고 필살기 노하우 전수 이런 것들 꼭 여러분들 챙겨가야지만 이런 험난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가세요. 꼭 아시겠죠?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결론은 사실은 이 시점에서 지금 약간 밑골이 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살살 조금씩 비중을 줄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동박이라는 회사 자체가 이 당시에는 주가가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이슈를 타고 움직였고 그동안 많이 눌려있던 물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물량에 한 번쯤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급등 패턴입니다. 이런 급등 패턴 끝까지 넉넉히 볼 수 있는 건 상황 아닙니다. 얘가 왜냐면 얘가 늦게 합류했어요. 테마에 늦게 합류했기 때문에, 늦은 합류이기 때문에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테마는 지금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파장에 거의 꼭다리에 와 있어요. 결국 대장 먼저 앞서갔던 선구자의 흐름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해가지고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약간의 비중 축소 전략으로 한번 진행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매도 해야 됩니다. 분할 매도 빼도 하더라도 지금 모두가 거의 대부분이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들어온 물량들 다 그렇죠. 이때 들어온 물량들 자, 그걸 감안해가지고 진행해 주십시오. 왜? 이거 잊지 마십시오. 꼭 전쟁의 상수화, 아시겠죠? 이것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민첩하고 영리하게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결론 지어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바로 제가 실시간으로 자료 공유해드리고 리딩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방 주주 여러분들 꼭 행운과 건강에 함께하기를 이 주쟁이가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